2번요. 28번이요. 동시행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권이 양도가 되죠. 줄고요. 채권이 양도. 아까 한번 봤었죠. 채권 양도.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알겠죠? 그래서 경계 X. 경계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2번은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뭐가 된다? 이행불능이죠. 그래서 일방의 채무가 잘못으로 이행불능. 그러면 이행불능 거기다서 손해배상 채권이죠. 이행불능이 되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죠. 항변권은 여전히 뭐한다? 전속한다. 이렇게. 3번은요. 선이행 의무자가 뭐를 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뭘한다? 도래하죠. 그래서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행항변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가 이 선이행 의무자가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변제기가 도래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항변권을 행사 줄 것이고 알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번은요. 수령지체 또 나왔죠? 그러면 수령지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행 제공이 계속이면 항변권 소멸. 한 번 이행 제공이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수령지체 그래가지고 이행 제공을 계속 항변권 소멸. 이만요 다시 제공하지 않고 한 번 제공했다. 항변권은 전속 이렇게요.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은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지.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알겠죠? 5번 항변권이 묻은 채권을 자동채권을 자동 줄 것이고 자동람이 상계할 때 상동람에 자상하지 못한다. 맞죠? 뭐 할 수 있다?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이렇게. 자, 29번은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됐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을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보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했죠. 그런데 뭐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 말은 없죠. 항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을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줄거 그것을 뭐란다? 물건의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물건의 위험. 다른 말로 뭐란다? 급부의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등기를 청구 못하니까 물건의 위험, 급부의 위험 이렇게요. 2번은요.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하죠.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 책임 없는 사유 줄 거예요. 이것을 뭐라죠? 채무자 위험 부담. 그러면 을이 잘못 없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줄 것이고 이퀄 대가의 위험, 대가. 이걸 대가의 위험, 돈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대가의 위험 이퀄 반대급부의 위험. 이렇게 반대급부. 반대급부 했어요? 자, 그럼 3번요. 을의 과실 줄 것이고 을의 과실. 그래 됐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죠. 을의 잘못이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옆줄 긋고 뭐라 쓰냐? 아, 있네요. 5번 있네요. 5번. 5번은요. 채권자 지체 중 을의 채권자 지체죠. 갑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갑은 동감하고 얻은 이익을 을에게 상환. 얻은 이익을 을에게 상환해야 돼. 이걸 뭐란다? 이익을 뭐란다? 중간수익이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한다? 중간수익 이렇게요. 다시 4번은요. 을의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 그렇게 되어 있죠.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하죠.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이미 뭐죠? 을의 채권자 지체 중이다. 그럼 누가 잘못했다? 을이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번이죠. 자, 30번은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1억 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죠. 1번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거기 주고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를 뭐라 한다? 대가관계라고 하죠. 그럼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을 상실했다. 그래도 을은 병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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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요.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에서 무효. 우리가 뭐냐?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수익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병이 선의이다. 병이 선의. 그러면 병에게 무효를 뭐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틀렸죠? 주장할 수 있다. 아무리 병이 선이라고 할지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면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퀄 대항할 수 있다.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대항할 수 있다. 왜다? 우리는 수익자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선이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3번은요. 갑의 채무불이행 이렇게요.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을이 매매 계약을 뭐란다? 해제. 그래서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 계약을 해제하죠.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됐어요.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을이 매매 계약을 뭐란다? 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요,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주고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퀄 원상회복 청구 X 이 말이죠. 원상회복을 병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3번이 맞죠? 4번 을의 채무불이행 줄고 을의 채무불이행 갑 동그라미 갑 계약을 해제. 갑은 계약을 해제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병은 동그라미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요. 병은 맨 끝에 손해배상 청구 거기까지만 청구에다 손해배상 청구에다 써 해제권 해제 X. 병은 해제는 못해. 그런데 뭐는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행사할 수 있다. 해제는 못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을이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의 수익 여부에 대한 채고를 했죠. 그 기간 내에 줄고 확답을 발하지 못했다. 확답을 발하지 못했다. 병이 계약의 이익을 받기로 한 걸로 본다. 병이 줄 것이고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아 틀려? 5번 맞아 틀려? 틀리죠. 확답을 발하지 못하였다. 틀렸어. 확답이 없으면 그러든지 확답이 도달하지 않으면 그러든지 해야지. 발신주의가 아니라고. 도달주의라고. 알았죠? 갑자기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네. 저는요, 그래 우리는요, 확답을 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확답이 없으면 또는 확답이 도달하지 않으면 도달주의예요. 발신주의는 5개밖에 안 돼. 우리가 무건들에서 상대방이요 본인에 대해서 뭘 한다? 채고를 하죠. 그런데 본인이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이 말이죠. 그때는 발신주의죠. 알겠죠? 여기는 지금 뭐다? 도달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돼. 자, 31번은요. 해제권이죠. 1번 매조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거기까지 줄고 봐.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 말이 뭐라고 한다고? 이행 거절이라고 그래. 이것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죠. 이걸 이행 거절이라고 그래. 그럼 이행 거절은요. 여러분 4가지 요건이 있어. 첫 번째,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줄고. 두 번째, 해제할 수 있다 줄고. 2가지가 빠졌어. 뭐뭐 빠졌어? 첫 번째, 채고 없이 플러스 변제기 전이라도 이행기 전이라도. 알겠죠? 자, 다시요. 우리 여러분요,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은 뭐냐? 이게 뭐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이 말이죠. 이걸 이행거절이죠. 4대 요소. 첫 번째, 채고 없이 변제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그 다음에 해제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4가지.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하고 4가지. 반드시 암기해야 돼. 2번, 채무이행의 채고액이 본래 이행할 채무보다 줄고 현저히 과하다. 이퀄 과다채고. 그럼 과다채고는 채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맨 끝에 채고로서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3번,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요,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봐봐.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해 줄고, 그것을 맨 끝에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걸 뭐라냐? 소급 무효.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 무효 동그라미? 그럼 이러면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뭐가 있죠? 첫 번째. 그렇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바로 밑에 봐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이런 말 했어. 위반한 당사자도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무효가 뭐냐? 해제 효과. 해제 효과는 뭐예요? 무효죠? 그래서 해제 효과를 주장한다는 말이 뭐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해제 효과를 뭐라 한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번. 목적물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전세권 설정 등기의 이행이 불가능이다. 여러분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전세권이 뭐가 필요 없어? 맨 끝에 이행이 불능이잖아요. 이행 불능. 그럼 1번하고 똑같아. 4대 요소. 첫 번째, 채고 없이. 두 번째, 변제기 전이라도. 세 번째,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네 번째,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맨 끝에 전세금의 이행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알겠죠? 맨 끝에 전세금의 이행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그 말이잖아요. 이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5번 부수역 채무. 이런 부수역 채무는 뭐가 있죠? 부수역 채무가 있어? 협력 의무죠. 협력 의무. 부수역 채무는 두 가지가 안 돼. 첫 번째 뭐가 안 돼? 해제권 안 돼. 두 번째 뭐가 안 돼? 동시이행 항변권 안 돼. 이러면요, 제발 부탁인데 쓰지 말고 오늘 좀 암기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게 지금 200개 지문인데 200개다가 쓰는 거 하면 한 400개는 될 거예요. 알겠죠? 제발 부탁인데 암기 좀 해줘. 그리고 오행 만약에 또 공중에서 기출문제까지 보면은 오늘만 해도 한 1000개는 보는데, 알겠죠? 이것이면은 합격하고도 남는데, 알겠죠? 왜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자, 32번. 왜냐, 우리 먹고 살면 하면 암기 좀 해보자고요. 자, 32번 계약금이죠?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의 경우, 계약금 포기요.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요.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금이랑 계약 해제죠? 뭐든지 간에 관계없이 해제는 무조건 소급해서 무효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봐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은 약간 이런 생각인데 봐.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여기서 계약을 체결하죠? 여기 계약금을 주죠? 계약금이요? 언제? 2월 1일. 여기요? 4월 1일 중도금을 주죠? 중도금? 그러면 어때요? 중도금 이후를 이행단계죠? 이행단계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채무불이행이 나오죠?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여기 이행을 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 여기요. 우리가 계약금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여기서 계약을 해제하는 거잖아요. 여기. 그럼 이행하고 난 후에 이행하기 전이에요? 이행하기 전이죠? 이행하기 전이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죠. 이행을 한 게 없는데, 무슨 이행할 게 없는데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뭐예요? 채무를 이행할 것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것을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행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원상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 해제라든가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그건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1번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4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과 4번이 틀린 거예요. 1번은 원상회복, 4번은요 손해배상. 안 낸다고, 계약금에서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가 있죠. 무슨 규정? 임의규정. 계약금 계약은 매매 기타 주된 계약의 부수 동그라미 부수, 그러니까 종된 계약이죠. 그 다음에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죠. 요물. 알겠죠? 부수의 생이죠. 종된, 주된 계약이,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죠. 그래서 종된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3번이 정답이죠. 5번은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줄고 배액을 제공해야죠. 그런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뭐 할 필요 없어? 공탁. 왜요? 왜 배액을 제공해야 되냐? 해제권은 단독행위죠.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배액을 줘야 되죠.
그런데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니까 배액을 주면 끝인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공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5번 틀렸죠? 33번요. 선악 못지않고 인정되는 건 선악, 선약이 줄거봐. 그러면 선약이 그럼 몇 가지가 있냐? 4가지가 있어. 첫 번째 570조. 그냥 써. 전부 타인의 권리 쓰고 전부 타인의 권리 옆줄 긋고 해적권. 전부 타인의 권리 옆줄 긋고 해적권. 자, 두 번째 저당권의 행사. 이건 3가지가 있어. 옆줄 긋고 해적권, 계약 해제, 손해배상,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요. 했어요? 마지막 하나 일부 타인의 권리. 여기죠. 일부 타인의 권리 여기는 있어. 3번에 봐. 일부 타인의 권리 대금 감액 청구권. 알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선악 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 타인의 권리 해적권, 일부 타인의 권리 대금 감액, 저당권 행사,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5가지가 뭐다? 선악 불문하고 있는 것이다. 34번은요. 1번 임차인이 통상의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은 유효죠. 유효. 그러니까 통상의 수선 의무 알겠죠? 2번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하고 유익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반환, 임대인이 반환 났죠. 반환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지상물 매수는 봐봐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 있죠. 봐봐. 지상물에서 남의 갑의 토지하고 을의 토지, 남의 토지 위에 건물 있다.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할 때 전부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된다? 여기 구분 소유. 구분 소유가 되는 부분은 되지만 전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요. 3번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이외에 줄고요.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 이런 경우는요. 바로 밑에 전부 매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부에다 써. 구분 소유 부분에 한해서 청구. 구분 소유 부분에 한해서 청구. 구분 소유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러면요. 4번이죠. 임차인이 지출한 뭐죠? 필요비죠. 필요비 줄 것이고,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 써요. 지출 즉시 이퀄 임대차 존속 중이라도, 지출 즉시 임대차 종료 중이라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옆줄 긋고 임대인이 부담해. 임대인. 왜 그러냐 이거요. 이러면 전세권 있죠? 전세권은 필요비를 누가 부담하죠? 전세권자가 부담하죠? 임대차는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이 부담해. 임대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청구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하니까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한다고.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하죠? 그러니까 설정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면 없다. 알겠죠? 5번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막을 수 없다. 거절할 수 없으며 차임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차임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누구의 권리이다? 임대인의 권리이다 이런 말이죠. 자, 35번은요. 여러분 타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그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여전히 건물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겠죠? 제3자에게 대항한다 이 말이죠. 2번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대항 요건 줄 것이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줄 것이고, 맨 끝에 우선 배정권 맞죠? 3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임대인과 합의로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 봐봐. 저당권 설정 후 줄 것이고, 두 번째 줄 보증금을 증액 줄 것이고. 그러니까 봐봐. 여기죠? 여기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여기 봐봐. 이게 갑이 있고 A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6천만 원이 있단 말이죠. 여기 B죠. B가 저당권자란 말이죠. 저당권자가 1억이 있어. 그런데 다시 A가 플러스 2천을 증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매가 되면 저당권 이하는 소멸하죠. 그렇잖아요. 저당권 이하 소멸하죠. 그러니까 증여간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 뭐죠?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했는데 4번이죠. 대지가 임차주택과 함께 경매가 되죠.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이건 조심하라고 했어. 봐봐. 여기서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물어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봐. 우리가 특이하게 여기요.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 있고 여기요. 우리 임차인이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요. 대지의 경매 대행하고 건물의 경매 대행해서 다 돈을 받는다 이 말이죠. 만약 이게 무허가다. 무허가 건물이면 당연히 건물은 경매가 안 되겠죠. 대지만 경매가 된다. 대지에서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내 말 지금 안 들었어요? 제발 부탁인데 이러면요. 좀 신앙심 좀 가지라니까요. 여기 대지하고 건물의 경매대행에서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잘 봐. 건물이 무허가예요? 그럼 이건 건물 경매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뭐만 경매된다? 대지만 경매되죠? 대지에 경매되면서 돈 받아 못 받아? 받는다니까 왜 떨어요? 그렇죠? 대지 받는다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로 토지 소유자가 병한테 받겠어. 병한테. 토지 소유자가 병한테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됐어. 돈 받아 못 받아? 내가 지금요. 대지에서 받는다 했지 사람한테 받는단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이 건물 이 땅이 경매되면 이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땅 위에 건물이 있어 임차인 들어갔죠. 나중에 토지 소유가 바뀌어도 관계없다니까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알겠죠? 이 건물이 상가예요. 상가가 나중에 주거용으로 바뀌었어요. 주거용으로. 그러면 상가일 때 저당권자하고 소액 임차인하고 누가 더 빨라요? 소액 임차인이 빠르다고요? 왜요?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공부상 용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용도로 뭐를 쓰고 있냐면 실제 용도고. 우리가 지금 이거 상가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고시원을 줬다. 고시원? 그러면 주거 아니에요. 그럼 주택임차가 우선한다니까요. 무조건. 그런데 우선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다. 헷갈리면. 알겠죠? 여기 뭐요? 갑의 대지 위에 A가요. 저당이 있죠? 저당. 2월 1일 저당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 건물을 지었어. 3월 1일 날. 그러고 나서 B가 임차인이다. 4월 1일 임차인. 이런 경우는 대지의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우선해서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대지에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 놓고 나머지는 다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요. 5번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순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이런 봐봐. 우리가 임대차가 뭐래야 돼? 임대차가 종료해야 되죠.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원들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야죠. 어른갑한테 뭐를 반환해야 돼요? 목적물을 인도해야죠. 이건 무슨 관계요? 동시이행이죠. 그러니까 일단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종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을 인도해야 돼. 그래야만이 보증금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는요, 임대차에서 임차권은 배당 요구 채권이거든요. 배당 요구란 것은 내가 돈을 달라고 해야지만 돈을 준다 이 말 아니에요. 배당 요구. 그러면 내가 배당을 요구한단 말은 그러면 경매되면서 돈 달라 이 말이죠. 무슨 돈은 달라는 거예요? 내 보증금 돌려달라 이 말이죠. 결국 배당 요구란 말의 뜻은 뭐다? 그것은 임대차의 뭐다? 해지 통과다며 해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했어. 돈을 다 못 받았어? 두 번째 경매에서 배당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첫 번째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임대차 해지 통보다며 해지. 너가 나 관계없다. 그러면 계약서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번째 경매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36번요. 을은 갑소유 X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지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1번 을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안 되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3대 원칙이 있죠. 첫 번째, 임대차가 종료 후. 두 번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야 돼. 어디다가? 상가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 주소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2번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다? 대항력의 취득 요건 줄 것이고 존속 요건이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 기간이다. 3번 을이 X 건물의 일부를 줄곧 경과실로 파손하죠. 그러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갱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4번 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몇 년?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 갱신 요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5년 동그라미 안 되죠. 안 돼. 5년 반. 5년 동그라미 법정 갱신된 경우 법정 갱신된 경우에는 5년을 말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5년. 연역 X건물이 환가되면서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언제까지요? 경매 개시 결정 시까지예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라고 아까 2번에서 얘기했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렇게. 자, 37 틀린 것은요. 권리금이죠. 1번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 손해배상은 만료 당시 권리금하고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쪽이에요? 높은 쪽이에요? 낮은 금액. 몇 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몇 년? 3년이죠. 그래서 3번에 세 번째 줄 끝에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 알겠죠? 그래서 시효로 소멸한다. 4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줄곧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뭘 해야 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권리금 줄 것이고 또 세 가지를 더 써야 돼. 뭐뭐 써야 돼? 대항력 썼어요? 5년 기간 보장 썼어요?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 적어도 이 네 가지 권리금, 대항력, 5년 기간 보장, 갱신 요건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액이 환산 보증금액이 서울에서 5억을 4억을 넘는 경우에도 적용을 해. 알죠? 얼마를 넘는 경우? 4억을 넘는 경우에도 적용을 한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4억을 넘은 경우에도 적용을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권리금 다 적용한다. 38번 가등기 담보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소유권 취득 줄것이고 귀속 청산이라고 얘기하죠.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청산금 채권의 4대 원칙이 있죠. 청산금 첫 번째 무슨 평가? 주관적인 평가. 두 번째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무방하다. 주관적 평가,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도 괜찮죠? 세 번째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해야 된다. 알겠죠? 네 번째 한 번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다. 네 가지. 알겠죠? 첫 번째 주관적인 평가, 두 번째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괜찮다. 청산금이 없으면 없어도 통지한다. 한 번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렇게. 자, 2번요.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 나름대로 주관적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에게 미달. 그래도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3번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에 실행 통지 줄 것이고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에 존재하는 목적이 존재하는 모든 후순위 제외. 후순위. 우리가 청산금을 할 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자기 것만 빼면 되죠? 여러분 봐봐 여기 청산금 정할 때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 을이 있죠? 가등기 담보죠? 가등기 보면 이게 5억이죠? 자기 것 2억이다. 그러면 자기 것 빼면 얼마예요? 3억이죠. 만약에 선순위 같다. 선순위. 근장이 있다. 근장 1억이 있다. 청산금 정할 때 이걸 더해. 5억에서 3억을 빼면 얼마? 2억. 그럼 밑에가 있다. 밑에 B하고 C가 있다.
시의 것은 빼, 안 빼? 안 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개한 것이 아니고 자기 것과 선순위 것만 뺀다 이 말이죠. 청산금을 정할 때는. 알겠죠? 3번은요. 했죠? 3번. 그 다음에 4번은요.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줄과 매매대금 채권했고 절대로 안 돼. 여러분요, 이놈의 가등기 담보는요, 법은 어려워도 순수혈통을 자랑을 해요. 이놈의 가등기는 오직 뭐만 돼요? 소비대차, 준소비대차만. 옆에 잡종이 섞인 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아요. 알겠죠? 매매대금, 공사대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순수 소비대차, 소비대차, 준소비대차만. 알겠죠? 그래서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5번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 전에 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선순위 담보 채무를 줄고 대위 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도 맨 끝에 담보된다. 이런 봐봐요. 여기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가등기 담보인데요.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고 그래. 경매를. 그럼 어디서부터 없어져? 근저당권자부터 다 없어지죠. 이 사람이요. 자기는 이걸 자기가 먹고 싶어. 2억 주고 먹고 3억 주고 먹고 싶은데 경매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죠. 안 되죠. 경매를 막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돈 대신 갚아야지. 원래 이 돈 누가 갚아야 돼? 갑이 갚아야 되죠. 그래서 돈을 갚으면 그러면 어때요? 돈 갚으면 저당권 없어지죠. 자기가 1번이죠. 경매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 돈은요. 원래 누가 갚아야 될 돈? 갑. 그래 갑에서 갑한테 가서 받아와야 돼? 안 받아와야 돼? 그걸 뭐라고 얘기해? 구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구상권도 포함한다 이 말이죠. 39번. 구분 소유자가 몇 인 이상? 10인 이상.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뭘 해야 돼? 선임. 몇 인 이상? 10인 이상. 맨 끝에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2번. 관리인은 누구일 필요는 없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줄고 거기서 임차인도 된다. 임차인도 된다.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다. 3번.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그래서 관리위원회도 선임이나 해임된다. 4번. 관리인은 전유 부분 틀렸어. 관리소장은 전유 부분 그러면 옆집 총각이 몇 번 얘기했어? 알겠죠? 뭐라 한다? 공용 부분이요. 공용 부분. 그렇죠? 보존관리 변경. 공용 부분의 보존관리 변경. 5번은요.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매년 1회 아니야 1회 바뀌어서 1회 이상이야 이상 법이 바뀌었어. 전에는 1회였어. 근데 1회 이상 보고를 해야 돼. 1회 이상. 알겠죠? 어제요 박문가 강의 아니 월요일에 강의 갔더니 학생이 물어보는 거 이거요. 이거 봐봐. 이런 경우 어떻게 이게 뭐죠? 우리 베란다를 확장 공사를 했나 봐요.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나 봐요. 인테리어를요. 여기 했을 거 아니야, 확장공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비가 새는 거야. 인테리어 했던 그 안에서 비가 새는 뭐죠? 물이 계속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렇게 했더니 관리사무실에서 안에 있는 건물이 10년 좀 넘었대요. 안에 있는 배관에서 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배관. 그런데 이제 뭐 인테리어 할 때는 그걸 하지 않고 그 벽만 이렇게 딱 이렇게 감쌌지. 뭐 안에 뭐 뜯고 그러지 않잖아. 우리 인테리어 할 때요. 베란다만 확장을 하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쪽에서 그러더래요. 인테리어 다 떼라. 그럼 우리는 배관만 고쳐주겠다. 인테리어 한 거 떼면 자기네들 안에 있는 배관만 수리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요, 건물을 수술을 해야죠. 건물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확장이라는 것은 다 허가를 받아서 확장 공사하는 거잖아요. 적법하게 확장 공사를 했는데 안에 있는 배관에서 문제가 있으면 배관만 수리해주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요, 언제 고장날지 모르고 그러면 절대 수리 못 하겠네, 그러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요, 처음부터 그럼 벽지, 나중에 발랐으니 이건 안 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이게. 당연히 이게 건물이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이 지금 수선할 시기가 10년 지났는지 아니냐 보고 수선할 시기가 지나지 않았다 한다면 당연히 누가요? 분양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요? 그런데요, 이런 봐봐. 위층에서요, 우리 집 화장실에 샜어요. 밑에 층 갔더니, 이 집이요, 리모델링이 싸게 났네? 이건 우리 안 된다고. 우리는 안 있는 것만 고정.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현재 리모델링 된 거, 그리고 또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확장 공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화재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관리자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관리실에서는요, 우리는 아내만 고치면 되겠다는 게 참 거기요, 그 생각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만 고쳐진다. 그러면 의사가 수술할 때, 암이 위에 있네요. 위만 잘라드릴게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된 소리 해야죠. 자, 40번요. 2014년 9월 9일이죠. 그래서 X부동산 치드라는 갑은 여자친구 을과 명상약정 줄 것이고 무효요. 그 다음에 무효. 을은 약정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럼 을은 누구냐? 을은 수탁자 플러스 매수인이에요. 수탁자이면서 매수인이죠. 이걸 뭐다? 계약, 명의, 신탁이죠. 선의의 병 줄 것이고, 그래서 X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줄고 등기. 그럼 이것은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갑에게 인도.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인도인데 한번 보죠. 1번. 갑과 을 사이 명사건 무효. 그런데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소유권 이전 느끼를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지금 명사기 무효죠. 무효니까 써. 거기다가 명의 신탁 무효라고 써. 그냥 약정까지 하면 쓰면 너무 기니까. 명의 신탁 무효. 옆줄 긋고 해지 X. 명의 신탁이 무효니까 해지를 못해. 해지를 못하니까 옆줄 긋고 이전 등기 X. 이전 등기에서 무효니까 등기를 청구 못해. 알겠죠? 그럼 이러면 뭐를 청구해야 돼요? 3번. 갑원들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 자금을 회수해야죠. 매수 자금. 매수 자금 회수를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죠. 부당이득 반환 안 해주면 맨 끝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유치권은 물건으로부터 발생을 해야죠. 매매대금은 그것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3번 틀렸죠. 4번은요.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완전한 소유자죠. 그리고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말소를 말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5번은요. 을이 자의로 스스로죠. 스스로. 을이 스스로 갑에게 등기하죠. 그래서 X부동산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등기, 을이 스스로 갑에게 이전 등기 이퀄 대물변제라고 하죠. 대물변제. 갑은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스스로 주는 건 된다. 스스로 주는 것.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만약에 갑이 그 물건을 매각하여 돈으로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지문의 크기가 나중에 여러분요 오후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하나 더 해설해 보면 알겠지만 크기가요 우리 시험 범위하고 내용 뭐죠? 길이 있죠. 길이 자체는 아주 비슷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가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우리 정도 시험 수준이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가장요 시험 범위하고 근접한 그런 크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그 2016년하고 2016년 것은 백선할 때 다 보면 되는데 2014년, 2015년 있잖아요. 이런 것은 또 백선을 한다고 해서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요한 문제들 있죠.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가 약간 오늘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점수를 못 맞았다 해가지고 울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럼 난이도를 낮춰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6년하고 2015년, 2014년 이 정도 문제를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하는 기간에 다 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일단 오후에는 3시에요.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50분 시험 보고 다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